이슈 파보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공포감에 사로잡힌 가운데 세계 증시의 시가총액이 52일 만에 1경 9천조 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국 국내 총생산, 즉 GDP의 10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내일 방송 이슈 파보기 이화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닉네임 곰돌이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마지막 순서로 국내외 파장과 앞으로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는 사스나 메르스와 달리 광범위한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고요. 또 이로 인해서 경제적 파장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되면서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 120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이었던 블랙 먼데이 이후 33년 만에 최대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 역시 10년 전 주가보다 더 하락하는 등 지금까지 이런 경우는 처음 보거든요. 네네. 왜 그런 거죠? 네, 경제적 파장부터 살펴보면요. 유럽 확진자 20만 명, 사망자 1만 명, 미국 확진자 5만 명, 사망자 700여 명을 기록하면서 전 세계가 경제활동 생태계가 사실상 붕괴되는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네. 이로 인해서 세계 증시가 출렁거리고 유가 폭락이라는 악재가 덮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코로나는 과거 전염병과 다른 양상을 보이면서 사상 초유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네. 이에 주요 국가들은 잇따라 각종 경기 부양책과 재난 기본소득을 발표하고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를 단행하면서 경제 추락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다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가 추경 11조 원과 100조 원대의 기업 구호 긴급 자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네. 미국은 재난 기본소득 1인당 2,000달러씩 총 5천억 달러를 포함해서 1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50조 원, 네. 영국은 500조 원, 이탈리아는 460조 원, 스페인은 270조 원, 독일은 750조 규모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네. 여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본주의의 핵심인 미국이자 또 자국 이익 우선주의인 트럼프마저서 지금 사태 심각성을 깨닫고 경제 살리기에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요. 세계 경기 둔화를 경고한 IMF마저 한국은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권고했거든요. 우리나라는 정작 총선 포퓰리즘 등의 이유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을 좀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까 이번 코로나는 과거 전염병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좀 다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코로나 사태는 과거 사스나 메르스 감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네. 2003년부터 2016년 지카 바이러스 때까지 주요 감염병은 세계 증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요. 네. 사스가 확산되기 시작했던 2003년 2월 이후 6개월간 세계 주가는 13.72% 상승했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다가 신종플루가 유행한 2009년 4월 이후 6개월 동안 증시는 34.8% 상승했으며 2013년 메르스, 2014년 에볼라, 2016년 지카 바이러스 때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반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과거 전염병과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 유럽 재정 위기를 뛰어넘어 2008년 금융위기 수준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 될 거라고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먼저 2008년 이후 세계 경제가 성장률 둔화라고 하는 고질병에 시달리면서 네. 면역력이 약화되고 작은 위험 변수에도 쉽게 흔들리고 중국 경제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점도 위기감을 키웠다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으로 미국 기준금리가 1%대 수준이고 시장 금리가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는데요. 네네. 유례 없는 초저금리 상황 속에서 더 내릴 금리도 없고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도 제대로 된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전염병이 국지적인, 그러니까 한 지역에 머물렀다면 이번 코로나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확산 통제가 쉽지 않아서 상당 기간 증시 조정과 변동성이 확대될 걸로 예상됩니다. 네. 과거와는 다르게 코로나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다른 양상을 좀 미치고 있는데요. 최근 세계 증시의 흐름을 보면 뉴욕 3대 주가 지수가 4에서 5%대 지금 폭락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큰 폭으로 급락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하락했고 국제 유가도 급락세로 돌아섰거든요. 3대 지수는 모두 약세장으로 돌아서면서 지금 증시 거래가 서킷 브레이커도 지금 지난 9일 이후에 또다시 발동됐거든요.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1000포인트 안팎부터 최대 2000포인트 가깝게 그렇게 급등락하는 이른바 널뛰기 장세가 계속되고 있고요. 또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거든요. 네, 그렇죠. 영국 캠브리지 대학 그 장하준 교수는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2008년 국제 금융 위기 때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안 하고 지금 그 금융기관의 자금이 흘러가고 실물 경제에는 잘 돌아오지 않아서 문제가 발달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금융시장에 거품이 껴있는 상황에서 코로나가 최악의 타이밍에 뇌관을 터뜨렸다고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복지라면 그 손사래를 치던 트럼프 대통령마저 경기 부양책과 재난 기본소득까지 거론하면서 미국 연준에서 제로금리로 인하해도 몇 조 달러를 풀어도 몇 시간 후면은 주식이 떨어져 버리는 등 엄청난 그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지금 15일에 블룸버그가 86개국 가운데 그 증시 시총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세계 증시 시가총액이 52일 만에 1경 9천조 원을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금액은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 국내 총 생산의 10배에 달하는 수준이거든요. 지금 이 기간 증시가 하락세를 기록한 국가는 82개국으로 나타났고요. 또 상승한 국가는 단 4개국 뿐이거든요. 20% 이상 낙폭을 보인 국가는 또 33곳이나 된단 말이죠. 한국의 증시 시총은 22.09%, 그러니까 3,263억 달러 줄어서 감소율이 28번째를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세계 증시가 그야말로 지금 출렁거리고 있거든요. 국내 주식시장도 장 시장 직후에 일시 거래 중지를 의미하는 서킷 브레이커와 또 사이드카가 동시에 지금 발동되는 등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건 지난 2016년 이후 4년 한 달 만에 처음인 거고요. 코스피 시장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지난 2001년 이후 18년 6개월 만에 처음이었단 말이죠. 이번 사이드카는 이틀 연속으로 이뤄졌어요. 그래서 이제 8년 7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그만큼 국내 경제에도 영향이 크다는 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를 반영하듯이 한국 CSO 연구소가 20개 업종 매출 상위 5개 기업씩 총 100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주가와 시가총액 변동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52일 만에 우리나라 주요 상장사 100곳의 주가가 평균 20% 넘게 하락했고 시가총액은 174조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코로나의 악재로 코스피가 곤두박질 치면서 금융당국이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그 비판이 일고 있고요. 이미 공매도 세력이 도망갈 길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걱정되는 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기존 매출액이 최대 10배에서 20배까지 감소한 곳이 속출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을 막기 위해서 네.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특단의 비상금융 조치를 결정한다고 밝혔지만 이미 현장에서는 상당한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경제적 파장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네. 그만큼 지금 경제가 중요하다 네, 이런 네. 이야기겠죠. 그럼 이번에는 다른 분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자주 말씀드렸듯이 유럽과 미국은 감염자 수가 급감하면서 코로나19의 진원지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갔다고 진단하고 있고요. 또 사태의 격화로 각 유럽에서는 초강수까지 두면서 확산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네. 사태는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는데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유럽에서는 가급적 시민들에게 자택에 머물라고 당부하면서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마저도 좀 통제가 되지 않고 지금 의료진 수천 명이 지금 확진되는 등 사태는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네. 독일에서도 확산 상황이 심상치 않자 검사의 신속성과 통계의 투명성에 주목을 했는데요. 독일 언론에서는 한국식의 확진자, 접촉자 추적 방식에 관해서 관심을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법 체계가 달라서 네. 확산세를 막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영국에서는 코로나 최소화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이 방법은 당장 눈에 보이는 확진자 숫자를 줄일 수는 있겠지만 고령자와 질환자 등 지역사회 내에 감염이 확산되는 걸 차단할 수 없어 결국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은 사망률을 기록할 수 있고 추가로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탈리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넘어 이동 제한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놓고 있지만은 그 확산세가 지금 중국에 거의 따라잡은 수준입니다. 네. 지금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행정 당국에 비협조할 경우에 우리나라 돈으로 1억 6천만 원에 해당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초강수를 두고 있고요. 엄청난 과태료네요. 네네. 네. 지금 이 숫자가 개인에게 부과하는 네네, 개인에게 과태료인 거죠? 부과합니다.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이란은 수감자 7만 명에 대한 일시 출소 조치를 내리고 있고 네네. 지금 아프리카에서도 코로나 확진 환자가 나온 나라가 총 53개국 중 23개국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네네. 개국이네요. 네, 근데 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19 확산과 각국의 여행 제한 조치로 대규모 축제, 글로벌 이벤트, 글로벌 기업 대규모 회의, 또 팝스타들의 공연, 정치적 이벤트 등 전 세계에 지금 수많은 국제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거든요. 사실상 전 세계가 멈춰섰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천문학적인 경제 손실이 불가피한 전망인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일본 도쿄올림픽이죠. 지금 도쿄TV는 올림픽이 무산되면 일본의 손실 예상액을 5조 9천억 엔, 하나로는 약 65조 4천억 원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네, 먼저 도쿄올림픽이 어제 사실상 1년 연기가 됐죠. 네, 확정났죠. 네. 그리고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코로나는 대민 접촉이 많은 정치권이나 문화예술계, 스포츠 분야뿐만이 아니라 공직사회까지 빠르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영국 보건차관과 프랑스 문화장관, 캐나다 총리 부인, 이탈리아 집권당 당수부터 배우 톰 행크스 부부, 네. 정부 부처 직원들까지 확진자 대상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프로농구와 프로배구, 남녀 리그와 그다음에 프로야구 일정이 연기가 되고 있고 해외에서는 미국 프로농구와 유럽 프로 축구 시즌 일정의 차질을 빚고 있고
도쿄 올림픽 제가 방금 그 연기됐다고 말씀드렸죠. 네네. 네, 근데 한편 또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주요국 정상들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네네. 장기 집권 피로감, 또 경제난 등으로 자국 내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네. 끌어올리고 있어요. 네. 초기에는 중국 시진핑 주석과 일본 아베 총리가 정보를 은폐하고 부실하게 그 대처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큰 비판을 받았는데요. 네. 이 코로나 팬데믹 그 이후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 푸틴 대통령, 네. 이란 최고 지도자,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등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 불리한 건 아닌데요. 위기 상황에서 실패의 책임을 다른 나라에 떠넘기거나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네. 중국은 초기 방치에 가까운 방역으로 코로나 사태의 책임을 지금 미국에게 지금 돌리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고요. 일본 아베 총리도 올해 도쿄 올림픽 개최가 좌절되면서 이제는 코로나 확진자를 숨길 필요가 없게 됐고요. 일본 내에서 지금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지 어제 도쿄 도지사가 도쿄를 봉쇄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감염병이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그 안이한 판단으로 방역 대책에 소홀했던 트럼프 정부도 코로나19 대응 그 난맥상이 점점 그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결국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해서 우리나라의 의료 장비를 요청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네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매일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장사진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하루 마스크 생산량이 1,000만 장에서 지금 1,300만 장 정도예요. 네네. 마스크가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마스크가 그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정답이 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코로나는 가장 먼저 감염 및 확산 경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외신에서는 한국과 중국, 이탈리아 사례들을 분석한 기사들이 많은데요. 이동 제한령이나 입국 통제가 얼마나 제한적인 조치인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감염병이 어디까지 확산됐는지 빅데이터를 통해 추적하지 않는 이상은 감염자를 통한 추가 확산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위기관리의 원칙은 개방성과 투명성인데요. WHO에서 국내 역학조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만큼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있는 나라가 없는데요. 이를 통해서 경증 환자, 무증상 환자 등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질환을 이해하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WHO에서 우리나라에서의 역학조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이유입니다. 이탈리아의 한 전국지는 지난 20일 날 한국 정부가 국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첨단 기술 활용, 깨어있는 시민 의식 등을 통해 바이러스 확산세를 저지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이 중국처럼 극단적이고 공격적인 봉쇄 정책을 쓰지 않고서도 바이러스를 통제하는 데 성공해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고 썼습니다. 특히 정부 정책을 믿고 협조하는 한국인의 태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네. 코로나에 대한 성공적인 대응 방법과 또 그 이면에는요, 확진자 GPS 추적과 동선 지도 같은 일부 조치가 좀 논란을 일으키긴 했거든요. 근데 중국처럼 감시용 드론으로 소독약을 뿌리는 것보다 훨씬 낫죠. 또 한국 정부가 인천공항 3단계 방역 조치 등으로 투명성과 개방성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봐지는데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대구 경북도 그렇고 전혀 봉쇄를 하지 않았어요. 네네. 우린 지금 일상을 그대로 네네.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습들이 네. 어떤 시민의식에 발전됐다 이런 네네. 평가까지 지금 나오고 네.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무엇보다 시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공개를 하고 심지어 그 봉쇄도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경제 활동 방역을 하면서 경제 활동이 돌아가는 나라가 사실상 없는 편입니다. 없죠. 네네. 자, 그만큼 우리나라는 개인 위생과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좀 안타까운 측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다시 종교 활동들이 좀 재기가 좀 되고 있어요. 네. 실내에서 종교 활동을 강행한다는 것은 감염의 확산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그 다른 형태로 믿음과 신념을 이어갈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을 좀 살펴봐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려드릴 사실은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우리나라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처럼 진단 키트를 비롯해서 의료 장비를 수출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국가들이 지금 총 17개국이고요. 민간 기업으로 요청하는 나라도 꽤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숨겨진 우리나라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금 신천지의 거짓 진술과 코로나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한때 위기가 있었어요. 그치만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침착하고도 광범위한 조사 그리고 방역을 통해서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켜가고 있고요. 모범 사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의 저력이고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방송 이슈 파보기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꿈꾸며 함께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이슈 파보기.